또 운동하고 나면 입맛이 또 좋아. 맞아. 코끼리도 채식주의자잖아. 누구보다 건강하게 먹고 또 운동도 빠뜨리지 않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그녀. 그것은 바로 넘치는 식욕이었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저는. 계속. 네, 중간중간. 그러니까 왜 집에 있다 보면 냉장고에 이게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또 꺼내 먹고 또 좀 있으면 배가 안 고파도 이것도 몸에 좋으니까 또 먹고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야, 왜 그래? 괜찮아? 일어나 봐. 얘 괜찮아? 내 허리. 야, 안 되겠다. 쉬었다 가자. 괜찮아? 너 요즘 안 그래도 허리랑 무릎이랑 자꾸 삐끗거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아프다가 또 괜찮아지니까. 야, 우리 나이가 다 그렇잖아. 그치. 그럴 줄 알고. 자, 이렇게 견과류를 준비해 왔지. 견과류도 저 칼로리 은근히 되게 높아요. 맞아요. 관절통에는 파스보다 견과류? 역시 건강식을 챙기는 주인공답게 그 자리에서 한 봉지 뚝딱 해치웁니다. 그렇게 온몸을 불사르며 다이어트에 돌입한 지도 석 달째. 자, 이제 운동했으니까 빠졌겠지 했는데 아니, 운동을 계속 하는데 왜 계속 체중이 늘지? 이상하네. 서서히 됐다는 게 몇 킬로가 찌신 거예요? 결혼해가 48kg에서 제가 58kg까지 찐 거죠. 한 30대부터 40대까지. 그럼 10년 동안 10킬로, 그쵸. 1년에 1킬로.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찐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뺀 거죠, 계속. 상체 위주로 많이 쪄요,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상체, 뱃살, 위주로? 발톱살. 예. 하체는 가늘어지고 상체 위주로. 이렇게 1kg, 2kg씩 꾸준히 찌다 보니까 거의 한 58kg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제 피곤하고 온몸이 이제 다 아프기 시작한 거죠. 서서히 늘어난 체중 때문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현상까지 겪게 됐다는 그녀. 줄넘기를 하는데 이게 소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뛸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요실금이 이제 제가 심각하구나 그러고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 급히 집에 들어온 그녀. 이 즈음 극심한 무릎 통증까지 있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데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내 허리. 내 다리. 내 허리. 서서히 척추를 짓누르고 있던 살의 무게. 계속 치료를 해도 안 나섰어요. 침도 맞아보고 마사지 받아보고 이게 다리를 하나 이렇게 절고 다녔다니까요. 오뎅 국물 냄새가 나면 들어가서 사 먹기도 하고 이제 아들이 또 라면을 끓이면 뺏어 먹기도 하고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또 같이 먹게 되고 중독이죠. 먹는 것도 중독이고 살찌는 것도 중독이고 그래서 중독이 무섭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중독. 서서히 늘어난 체중. 조금씩 그녀를 옥죄어온 식욕. 결국 식욕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간식 드시고 또 건강한 음식 드시고 거기다 운동까지 꾸준히 하시니까 이 정도면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살이 찐 걸 보고 놀라는 모습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게 다 비만을 부르는 착각입니다. 건강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특히 우리 중년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당 조절 잘 안 되고 혈압 오르면은 제가 체중이 느신 것 같으니까 조금 드세요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냐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일 안 믿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네. 아니 근데 표면적으로 저도 뭐 먹었더라 별거 먹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실은 살이 찌고 있고 제가 뭐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살에 대한 거는요. 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구마도 좀 드시고 옥수수, 강냉이 이런 거는 배부르게 먹지를 않으니까 내 기억 속에는 이게 먹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주전부리들이 탄수화물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이런 탄수화물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면은 결국에는 흡수되기 쉬운 단당류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주전부리나 간식을 먹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몸은 다 기억하나 봐요. 여러분들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1인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내가 먹으면 되는 적정한 그런 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짜장면 한 그릇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 1인분의 칼로리가 864kcal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무심코 한 그릇 다 먹어버리면 심고 먹진 않아요. 아 각오하고 먹긴 하는데 근데 네. 많긴 많네요 진짜 칼로리가. 네, 그게 안에 그리고 안에 설탕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짜장면 소스 한 그릇에 있는 소스에 각설탕이 한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아우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자동으로 살이 빠지는 그 시스템이 20대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40대에 접어들면은 옛날에 섭취했던 식사량에서 200kcal 정도를 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짜장면 한 그릇 똑같이 먹으면은 살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찌는 거죠. 오히려 곱빼기로 먹는데. 아니 저는 거기 밥까지 비벼 먹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비만을 부르는 착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많이 먹어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육 1kg이 기초 대사량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고작 뭐 13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뭐 짜장면 한 그릇이 사실 800kcal를 훨씬 넘었잖아요. 이제 식단 없이 이제 운동만으로 살을 뺀다는 거는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살도 쉽게 뺄 수 있는 적기가 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사람이 식사한 뒤에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섭취한 지 1시간이 되면요, 첫 번째 지방이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나면요, 허리 주위에 이 새로운 지방 조직이 생긴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는데요.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은 결국에는 비만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된 성형술 1위가 바로 지방 흡입입니다. 최근 지방 흡입을 받던 여성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을 만큼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중차대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은 절대 비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빼달라! 아 진짜 이 정도로 빼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하소연하면 빼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빼달라고 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대책 세울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는 건데 그렇죠. 대책 먼저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14세기 유럽 인구의 60%를 감소시킨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죠. 네, 패스트, 흑사병 들어보셨잖아요. 알아요. 이 병의 원인은요, 사실은 굉장히 늦게 밝혀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는 병인지 몰라서 막 신의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원인이 쥐가 옮기는 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치료법이 개발이 됐고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됐어요. 지구상에는 없는 병이 됐습니다. 비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비만을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비만 원인이 이제 불과 30년 전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제 1994년에 미국의 이제 프리드먼 박사가 아주 이제 특별한 호르몬을 발견하면서 이제 비만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뇌를 통해서 잔소리를 계속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렙틴이 부족해지면 먹지 말라는 뇌의 신호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고 또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렙틴 호르몬이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체지방량하고 비례를 하거든요. 즉 체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렙틴 호르몬이 몸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렙틴 호르몬이 많으니까 식욕이 더 잘 조절되는 거 아닌가요? 체지방이 많을수록 렙틴 호르몬이 생성이 많이 되니까 식욕 조절이 뭐 잘 되겠다, 포만감이 잘 오겠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생성이 되면요, 이제 우리 뇌에 이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성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제대로 렙틴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식욕 조절 기능이 이제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뭐 이거를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비만 환자들은 이제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이제 늘 이제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체계가 망가지는 건가 네. 보다. 그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차에 연료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 연료 게이지가 딱 고장난 느낌? 네. 아무리 주의를 해도 얼마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살 빼겠다고 갑자기 무리하게 식사량 확 줄여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뇌에서는 이제 렙틴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 몸을요, 비상체계로 돌려버립니다.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몰라라고.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몸속의 지방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먹는 족족 쌓아놓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애들이야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렙틴 호르몬 기능을 원상복구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